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영 대표입니다. 자, 오늘 5월 15일 목요일 마감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시장 모두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0.7%대 약보합이라기에는 조금 낙폭이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있었습니다. 시장에 별다른 악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시장이 모두 하락세를 보였는데, 특히 코스닥 지수는 오전부터 약세 흐름을 좀 빠르게 보였고요. 특히 최근 주도주들 중심으로 해서 빠른 매도 물량이 좀 출회가 됐습니다. 이슈가 붙으면서 상승하던 종목들이 오늘도 분명히 있죠. 근데 빠른 등락을 보이면서 상승폭을 좀 반납했고, 특히 오늘 오전에 가장 먼저는 아니지만 가장 강하게 이제 상한가를 들어왔던 비상교육도 상한가가 풀리면서 윗꼬리가 달렸는데, 오늘은 뭐 솔직히 말해서 이유가 뭐다라고 딱 잘라 말하기 어려운 하락장이었습니다. 뭐 장중에 제가 얘기 드린 부분이, 시장이 지금 과매수, 그러니까 지금 RSI가 코스피가 70을 넘어섰기 때문에 과매수 구간이다라고 평가를 하고는 있지만, 사실 우리가 체감으로 느낄 때 지금 그렇게 많이 올라왔나? 라는 의문이 드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물음표가 저는 달리는 그런 상황이고요. 내일 이슈 좀 살펴보면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옵니다.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는 시장 예상치에 부합을 하면서 잘 나왔고, 사실 근데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먼저 중요한 게 생산자 물가 지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도매 물가입니다. 그래서 생산자 물가 지수 중요하고요. 특히 생산자 물가 지수가 관세에도 민감하게 영향을 먼저 받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 4월 소매 판매, 이것도 이제 경기 측면, 경기가 위축 국면이냐 확장 국면이냐에 중요한 가늠자가 될 거고요.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 연설이 있는데, 지금 트럼프와 파월은 계속해서 이제 정치적인 대립을 하고 있죠. 정치적인 대립이라기보다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연준에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고, 연준에선 계속 이 신중한 모습. 지금 필립 제퍼슨 부의장도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이제 또 내일 과연 관련된 코멘트들을 해줄지,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관심 섹터 종목 오늘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사실 이 부분들이 그렇게 좋았다라고 하기에는 어렵지만, 오늘 모든 종목들은 다 똑같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좋았다가 나빴다가 계속 그냥 냉탕 온탕을 너무 왔다 갔다 지금 하는 시장이라서, 딱히 어떤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의미가 뭐 크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주요 정책별로 이제 카테고리를 묶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포괄해서 어떤 이제 섹터와 어떤 쪽으로 이제 성장주들의 중심이 몰려가는지를 봐야 됩니다. 지금 뭐 이거 전부 기술 기업들인데, 이 관련주가, 저는 그래서 이렇게 기술 기업들만 봅니다. 근데 오늘 사실 제가 오늘 썸네일도 그렇고, 오늘 뭐 HMM이라든지 소소뱅크 컨소시엄, 참 소소뱅크 컨소시엄도 어떻게 보면 정책이 된 건데요. 다날 정도까지는, 리드코프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도 메이슨 캐피탈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아예 장중에 그냥 안 보는, 너무나도 저가주의이기 때문에 사실 매매 대상은 아니지만, 오늘 그래도 특징 정책이 나왔으니까 언급을 드리는 겁니다. 차트 한번 보게 되면요, 일단 HMM부터 한번 보면, 사실 HMM은 1분기 때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어요. 매도 물량으로 나오느냐, 그러니까 분할해서 매각하느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특히 호실적이 나왔죠. 근데 1분기 때 호실적은 뭐였냐면, 관세 부과 문제가 대두가 되면서, 관세 부과되기 전에 물량을 빨리 빼자, 빨리 이제 사재기를 해야 하는데, 만약 사재기를 했는데 중국 제품 사재기, 중국을 통해서 이제 미국 컨테이너선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재기한 그 물량이 중국 항구에 쌓여있을 텐데, 빨리빨리 이걸 들여와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늦게 들여오면 그 순간 관세 부과 이후부터 들어오면 관세 붙은 물건 값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선주문을 하고 그 주문한 것을 다 이 미국 본국으로 들여오기 위해서 12월에 이제 중국 항구를 통해서 빠져나간 물량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반사 이익을 그때 얻었다라고 분석을 하죠. 지금 사실 기업 실적들도 마찬가지인 게 호실적 나왔다고 하지만 이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과연 이게 관세 문제로 인해서 일회성 실적이냐, 사재기 물량에 따른 일회성 실적이냐 아니냐 이걸 좀 따져봐야 되는데 HMM 역시 이제 1분기 때 나왔던 이 호실적은 이 관세 영향에 따른 선 물량이 먼저 이제 12월 달에 많이 물량이 나갔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실적적인 문제는 그때 있었고요. 그러한 실적적인 문제 이후에 이제 나오고 있는 얘기는 오늘 정책으로 이건 정책으로 나왔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얘기일 수는 있는데 이재명 후보와 또 이준석 후보도 지금 부산에서 이제 맞붙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산업 전략 맞대결 이준석 후보는 부산을 안 갔나요? 네. 어쨌든 이 두 후보가 이제 경제 정책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행정 이전형 모델, 민영화, 물동량 감소에 따른 뭐 실현화 의문이라고 여기 타이틀이 적혀 있는데 바로 해양수산부와 HMM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겁니다. 부산에서 이제 어저께 유세를 한 건데 해양수산부와 HMM 이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어요. 해양수산부야 정부 부처니까 관계부처가 의견을 통해서 뭐 이전 충분히 가능한데 HMM은 사실 그냥 기업이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HMM이 경영난으로 인해서 산업은행이 대주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거 빨리 팔아야 돼요. 지금 산업은행이 33.73%의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빨리 팔아야죠. 민영화를 빨리 시켜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부산으로 이동시키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부산항이 중간 경유지 역할이 더 크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분석들이 좀 의미가 없는 게 정책으로 이제 선거철에 공약을 할 때에는 자극적인 게 더 중요하지 이것을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정말 타당성이 있는가의 그 부분은 신경 잘 안 쓰죠. 고려 대상이 잘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나오고 있는 정책들도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AI 정책은 계속해서 관심을 갖냐면 정부가 선심 쓰듯 정부가 아니죠. 이제 후보들이 선심 쓰듯 내뱉는 이런 공약이 아니기 때문에 AI 정책주는 지금 정책주로서도 계속해서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AI 100조 투자 시대를 열겠다라고 이재명 후보가 공약을 했지만 사실 100조라는 금액이 우스운 금액이 아니잖아요. 이 금액이 도달됐는지 안 됐는지 할지 안 할지 모르죠. 그런데 안 해줘도 상관없는 게 AI는 알아서 투자가 들어오고 성장을 해갈 거기 때문에 저는 AI 정책주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정책은 사실 저는 선심성 공약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사실 HMM이 부산으로 이전한다고 해서 부산 경제가 확 살아날 거라는 생각은 잘 안 들거든요. 특히 뭐 여기도 나오지만 전체 컨테이너 물동량의 50% 이상 중국, 일본 등 타국 화물을 처리하는 환적 화물이라는 건 중간 경유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뭐 항구로서의 이 수익성 자체 이 영향력이 좀 클까요? HMM이 당장 물건을 크게 많이 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해양수산부의 이전 같은 경우에는 이 후보도 이준석 후보도 부산이군요. 주식 거래세?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얘기가 되겠는데 해양수산부의 이전 같은 경우에는 뭐 가능할 겁니다. 근데 해양수산부를 이전하게 됨과 동시에 그렇게 되면은 부산이 한국 해운업의 어떻게 보면 중심으로 다시 떠오를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가능할 수 있죠. 목이 오늘 계속 탑니다. 아주. 자, 그래서 HMM이 오늘 정책주로 떠올랐는데 저는 뭐 이거는 매매 대상으로 볼 만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계속해서 공약으로 나올 수 있는 내용은 연속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봐요. 반면에 지금 이 소소뱅크, 이 소소뱅크가 뭔가요? 지금 다날과 리드코프 얘기가 나왔는데 소소뱅크 컨소시엄이 나왔습니다. 네 번째 인터넷 뱅크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상공인을 위한 전문은행을 설립하겠다. 이것도 근데 사실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좀 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이 은행, 인터넷 은행 하나 출범시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죠. 사실 그래서 컨소시엄이 필요한 거고, 지금 그 컨소시엄 후보로서 이제 다날 메인으로 지금 잡혀서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리드코프 역시 메인으로 잡혀 들어갑니다. 그래서 리드코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후에 이 정책 나온 다음에 아주 빠른 속도로 상한가 들어갔죠. 절대 잡을 수 있는 속도가 아니었습니다. 매수를 할 수 있는 속도는 아니었고요. 여기에 메이슨 캐피탈까지 상한가에 갔는데 이제 리드코프가 메이슨 캐피탈 지분 47%를 인수하겠다라는 발표를 했기 때문에 관련주로 이렇게 편입이 됐는데 사실 매매 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리드코프 역시도 뜬금포 상한가였고 더군다나 지금 이러한 상한가는 잡을 수 있는 수준의 속도가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본다고 한다면 다날을 더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다날도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긴 한데요. 지금 어차피 이 다날은 경기 효과도 굉장히 밀접해 있어요. 왜냐면 전자결제 대행 서비스라기 때문에 결제가 많이 이루어져야 수익이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부분이 더 크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다날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게 임팩트가 돼서 이 모멘텀이 돼가지고 상승을 할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까, 이 정책 연속성이 나올까는 좀 더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들 정책들이잖아요.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게 다 HMM도 부산으로 해양수산부랑 HMM 이전한다라는 이 공약으로 인한 정책주가 된 거고, 정책 구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날 리드코프 메이슨 캐피탈은 이제 소소뱅크 컨소시엄인데 교육 정책이 오늘 나올 수밖에 없죠. 오늘 무슨 날? 스승의 날, 세종대왕 탄신일입니다. 세종대왕이 이제 결의 스승이라고 해서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정한 건데 한글날과 이 세종대왕 탄신일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늘이 이제 세종대왕이 탄생한 그 날이라고 하죠. 비상교육 관련주로 떠올랐습니다. 근데 사실 이 얘기가 나오기 전에요. 그러니까 이 정책 얘기가 나오기 전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제가 정책 뉴스를 따놨는데 여기다. 일단 정책 뉴스 나왔어요. AI 교육 도입 핵심 공약을 내세웠는데 여기 역시 뭐가 들어가죠? AI 들어가죠. 그러니까 지금 AI 산업은 모든 정책에서 전부 다 포함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AI라는 하나의 큰 테두리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AI 관련주를 계속 넣어놓는 이유는 뭐 하나 특정 하나하나가 아니라 포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AI 관련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뭐 관련 뉴스가 요 뉴스가 나왔는데 다들 뭐 뉴스 보셨을 거예요. 스승의 날을 맞아서 여야가 AI 교육 도입 핵심 공약, 다들 이 공약 합니다. 뭐 전자책부터 시작해서 이 AI 관련주들 얘기를 다들 하죠. AI 관련 교육으로. 그래서 비상교육 상한가, 메가MD, 아이스크림 에듀 다 강세. 아이스크림 에듀는 한덕수 관련주로 편입이 되기도 하면서 급등락을 한번 보였기 때문에 뭐 제외하시는 것이 좋겠고, 교육주로 본다면 지금 비상교육과 메가MD 뭐 이런 종목들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상교육 차트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내일도 공략자에 줄 거고, 교육주는 오늘 말씀드린 정책주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저는 핵심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교육주는 인구정책 관련주로 편입이 돼요. 포함이 됩니다. 서로 상관관계에 있죠. 교육은 뭐가 선행돼야 됩니까? 아이들이 있어야 되겠죠. 아이들이 있으려면 출산율이 높아야 되겠고, 출산율이 높아서 키워서 가르칠 아이들이 있어야 교육주가 가는 거죠. 근데 좀 최근 사교육 시장이 이제 학생 수는 감소했는데 더 불붙고 있다라는 이런 사교육 시장의 논리는 좀 다르게 가지만, 이 정책에서는 맞습니다. 정책에서는 저출산, 그 다음에
이제 교육, 그 다음에 취업, 주거 문제 이런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이 교육주가 그래서 인구정책 관련주로서 저출산 관련주로도 확장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메가임리 이렇고 아이비기명은 오늘 상승하다가 하락. 오늘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비상교육이 상한가가 풀리니까 그냥 뒤로 밀려버린 거죠. 교육주들 뭐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아이스크림 메뉴 뭐 올랐지만 지금 한덕수 관련주로 편입이 되면서 완전 이렇게 됐죠. 비상교육 하나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 좀 신중하게 보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기술 기업들 위주로만 현재 보고 있다. 뭐 여기 조금 전에 보여드린 이 부분 보면은 오늘 매매한 게 이제 산일전기 이번 주에 이거 하나입니다. 지금 수익 실현 나간 게 64,200원 정도에 나갔는데 제가 장 전에 매도 사인을 드렸기 때문에 정말 좋은 차트고요. 오늘도 상승 흐름이 더 나왔어야 돼요. 지금 AI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글로벌 전력 설비를 확장하고 있는 상태고 변압기와 ESS 만드는 산일전기 같은 기업들은 당연히 더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주고요. 지금 슈퍼사이클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상승 구간을 노리고 있는데 오늘은 최근에 이제 과도한 상승, 과도하다. 뭐가 과도해? 라고 하겠지만 여기 4만원대에서 지금 6만원대까지 올라왔으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흐름들 오늘 같은 날 좀 눌렸다, 좀 안 간다라고 해서 그냥 놔버릴 게 아니라 계속 좀 쥐고 있으면서 우리가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좀 해줘야 되고요. 매도 대응을 할 수 있으면 확실하게 좀 매도 대응 해주면서 대응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오늘 시장 저는 전반적으로 너무 실망스러웠고 안 좋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런지 더더욱 제가 드는 생각은 뭐냐면 지금 시장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활발하지만 신중하게, 적극적이지만 보수적으로. 이게 좀 상반되는 말들인데 무슨 얘기냐면 활발하게 매매는 진행해야 돼요. 정책 이슈가 어디서 어떻게 붙어올지 이 후보들이 말하는 걸 우리가 미리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활발하게 정책주를 매수하고 대응을 하되 뭐가 중요하냐면 비중 관리입니다. 왜냐면 지금 매수를 해놨는데 이 정책이 오늘 뭐 저출산 관련주들 딱 그렇죠. 꿈비, 에르코스 보면은 상승하다 밀렸는데 상승 흐름이 잘 나와서 정책을 탈 수 있지만 그대로 그냥 밀려버릴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끝나는 정책은 아니잖아요. 그럼 나중에 다시 정책 이슈 붙으면서 올라갈 텐데 주가가 이제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주가가 내려갔다가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매수했는데 여기까지 내려가면 손해를 보고 올라가는 걸 기다렸다가 수익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여기서 매수할 때 비중을 작게 잡고 내려갔다 올라오는 과정이 확인될 때 추가 매수 진입을 해주는 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다 빠르게 수익 전환으로 올라가서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저는 항상 지금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이런 식의 시장 전략을 잡고 있어요. 지금 시장 특히 어제까지는 그래도 그나마 괜찮았지만 굉장히 좀 답답한 상승이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시장은 답답한 상승조차도 아니고 아예 과매수 구간이라고 해서 눌러버리는 그런 장세가 나왔는데 이런 장세에서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장세를 좀 견디면서 이 다음 찬스를 노릴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회를 만드는데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종목적인 도움보다 오늘과 같은 날에서는 좀 심리적인 안정을 갖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 시장 매력적인 것은 아직도 사실이고요. 우리 시장이 뭐 끝나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굉장히 매력적이고 아직도 좋아요. 오늘 조정받은 건 과매수 영역이라 그렇다는 건 최근에 많이 올라왔다는 거고 우리도 지난주까지 수익 잘 봤어요. 이번 주에 이제 좀 답답하고 제가 목표가를 좀 높게 잡아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목표한 가격까지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 가격까지 잘 끌고 가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오늘 제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요즘 구독자분들도 늘어나고 그러면서 활발해질 분위기에 오늘 이렇게 찬물 끼얹는 분위기가 좀 나왔는데 이게 내일 바로 회복이 안 되더라도 다음 주에 바로 회복될 수 있거든요.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파이팅 하시고 힘내시고요. 여러분들의 수익 계좌에 제 영상이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내일 영상으로 저는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자, 오늘 장 수고들 하셨고요. 푹 쉬시고 내일 장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김호영 대표였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